어떻게 보면 조금 사실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 거의 2, 3주 걸려? 그냥 오늘 한 번에 하는 거라 얼마나 머리에 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잘 안 들어오면 영상 찍어 놓을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조금 부족한 부분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시작할게요. 뭐 기본 형태는 알아야지.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1. 조건은 뭐밖에 없어? A가 0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에서 살펴보면 1번 대충 보자. 2분의 1x제곱은 0. 얘 돼? 안 돼? 돼요. 2번은? 돼요. 3번은? 돼요. 4번은? 돼요. 5번은? 돼요. 안 돼. 왜? 2차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2번 같은 문제인데, 우리 조건 자체를 보면 a-3 x제곱, 뭐 사실 이제 뒤에 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지. 맞아?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래. 뒤에 거 봐야 되네요. 자, 우리는 결국 여기에서 몇 차항만 보면 돼? 2차항만 보면 돼. 2차항의 개수인 거, 얘. 그리고 여기에서 뭐 튀어나와? 1 튀어나와. 맞아? 여기 a-3이고. 맞아? 얘네 다더한 값이 얼마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a는 얼마면 안 돼? 2면. 이게 그냥 2차 방정식에서 그냥 형태만 딱 물어보는 거야. 2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이 정도는 근데 가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를 풀고 나면 그냥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막 a 값이 2개가 나올 때가 있어. 뭐 a가 예를 들어서 뭐 2 또는 a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이 나왔다. 여기에서 누구는 안 되는 거야? 2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보통 문제 풀라고 하면 막 얘네 둘 다 골라버리거든. 서술형 같은 데서 많이 틀리는 이유가 이런 거야. 너희가 조건까지 확실하게 요렇게 나와 있고 2차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절대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a가 2일 때도 돼. 그러니까 너희가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인지 방정식이라는 조건인지 이거는 남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라 몰라. 학교 선생님 낼지 모르겠는데 요런 부분. 아마 선생님 수업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2차 방정식이나 뭐 어차피 다른 방정식에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첫 번째 끝나면 뭐하나? 대입하는.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보면 3번 같은 거 보면 그냥 우리 x-3 주어지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맞아?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까다로워하는 문제가 이제 4번 같은 문제지. 자, x가 a일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0이고 우리는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의 값을 구해라. 얘가 얼마냐? 근데 어차피 똑같지. 근이 주어지면 우리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얘 대입하면 얼마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0.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값은 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얘 빼고 나머지를 뭐 하라는 얘기? 이항하라는 얘기지. 그럼 a제곱 플러스 4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 거기에 5 더했으니까 결국 얼마란 얘기?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죠. 많이 나오는. 뭐 보통 두근 집어넣는 경우도 많아. 알파 넣었을 때, 뭐 베타 넣었을 때, 맞아? 식에서 아마 그렇게 주어질 거거든. 그래서 그냥 둘 다 대입하면 돼. 그치? 자, 이렇게 근 대입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근 구하는 거죠.
사실은 근구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은 틀리면 안 돼. 왜? 우리 뭐 알고 있어?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알면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지. 근데 뭐 조금 나눠보자. 첫 번째, 제곱근 이용하는 거. 뭐 x제곱이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럼 우리 뭐해? 양변에 뭐 씌워?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가 루트지. 맞아. 우리가 루트 씌우면 뭐 생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 뭐 얘 전개해서 푸는 애들이 있는데 전개해서 푸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x 플러스 1 제곱 남겨놓고 나머지 2야. 그 다음에 우리 뭐 씌우? 루트. 자,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거고, 얘는 뭐 만나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만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런 형태. 맞아?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하는 거? 인수분해 하는 거. 이거 결국 인수분해 하면 어떤 a 곱하기 b는 0의 형태가 나올 텐데, 얘가 말하는 게 뭐야? 얘의 결론이 뭐야?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이렇게 쓰면 맞아? 아니지. 왜 틀렸어 서희? 또는이라고 적어야 되죠. 콤마는 그리고를 나타내지, 그치? 2차 방정식에서는 그리고를 쓰면 안 돼, 그쵸? 요거.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라고 하면 우리 뭐해?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녀석이 0 되는 경우 얼마? x는 1이거나 얘가 0 되는 경우 x는 2거나.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경우도 나와. 얘는 제곱근을 사용해도 되고 사실 인수분해가 되지. 뭐야? x 마이너스 2거나 x 플러스 2거나. 그래서 x 값이 2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돼요. 안 되면 우리 이제 뭐해? 자, 이제 제곱근도 없어.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럼 뭐해? 아니야. 근해 공식 하기 전에 완전 제곱식 하는 거. 이거 제일 힘들어 하는 거지. 들어와. 빨리 들어왔네. 이거 하나씩 들고 가. 총각생이 생겼네. 이따 갈 때 그거 치면 안 된다 뒤에. 이따 갈 때 2만 원씩 내고 가야 되니까. 특강비. 이따 2만 원씩 입금하면 돼. 얘는 그냥 우리 얘 가지고 하자. 사실은 이제 너희가 문자여도 완성시켜야지. 맞아? 자, 등식이니까 이게 나중에 2차 함수 때랑 지금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얘는 등식이니까 그냥 a를 다 없애도 돼. 맞아? 그럼 우리 다 a 없애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야. 맞아? 자,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뭐 필요해? x제곱의 개수는 1이어야 되고, 그치? 우리는 x의 개수의 얼만큼? 절반 2a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하다. 맞아? 자, 그럼 얘를 없앨 수 있는 누구도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4a제곱 분의 b제곱도 필요한 거야. 아까 밖에 a분의 c는 있던 거고. 맞아?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연산하면 뭐예요? x 플러스 그냥 얘 쓰면 되죠. 뭔가의 제곱이면 얘 쓰면 돼요. b의 제곱. 그 다음 나머지 넘기면 뭐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c. 보통 문제집에서는 얘도 4a 제곱으로 묶는데 귀찮아서 안 묶을게. 그럼 이제 얘 형태는 이제 누구랑 똑같아졌어? 얘랑 똑같죠. 뭐 하면 돼? 로트 씌우면. 로트 씌우면 뭐 생긴다?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 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만 남을 거고 얘는 뒤에 뭐 남겠지.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얘만 이항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 숫자로 만들려면 더 빨리 만들어야지. 그치? 문자로 했을 때 요 정도. 그러면 우리 얘네 말고 결국 얘로 푼 게 결국 뭐야? 근해 공식이야. 얘 아까 분모 통일해보자. 얘 4a 제곱분의 4ac 맞아?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분모는 4a 제곱이니까 얼마야? 2a. 그 다음 얘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이렇게 남는 거지. 그래서 넘겼더니 x만 남겨놓으면 뭐만 남아? 어차피 분모는 통일이지. 맞아? 2a분의 자 플러스 b 이항하면 뭐?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 얘가 우리가 말하는 거야? 근해 공식인데 이제 뭐 짝수 공식도 있는데 해줘? 연습할 사람들은 연습해. 자, 짝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다 지울게. 자, 그냥 다시 정리하면 결국 제곱근 인수분해 우리 완전 제곱식 하는 것까지 얘는 보통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얘네 다 할 줄 몰라도 결국 한 방에 푸는 방법이거든. 근해 공식. 차방정식에서 근을 못 구하면 그냥 이번 시험 포기하면 돼. 여기 있어. 자, x는 2a분의 이렇게 되죠. 짝수 공식이라는 건 우리 여기에서 얘가 짝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이 짝수라는 거. 자, 짝수는 뭐의 배수예요? 2의 배수예요. 그래서 얘를 b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거야. 뭐로? 2, b 프라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식이 ax 제곱 플러스 2b 다시 x 플러스 c는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b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얘 대입하는 거야. b 대신에 얘 다 대입해봐.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4 b 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귤이 이해됐어? 자, 근데 얘네 둘 다 뭐로 묶을 수 있어? 4로 묶으면 밖에 나가면 얼마야? 2야? 그럼 얘네 다 뭐로 약분된다? 2로 약분된다. 그래서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더라. 자, 이제 이런 차이지. 뭐 자, 얘를 그냥 근해 공식을 한다고 하면 x는 몇 분의?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4. 그래서 얘 루트 12. 그래서 얼마야? 2 루트 3이야. 그럼 얘 2로 나누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A는 1이고 그럼 B'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C는 1이야. 맞아? B'은 B의 절반 값이야.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에다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X는 1분의 니까 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제곱 얼마? 4 빼기 얘네도 곱한 1 그래서 얼마? 4 식이 간단해지죠. 쓸 수 있으면 아무 근데 못 쓰겠으면 그냥 너희가 구한 다음에 약분하면 돼. 근데 시간 차이가 좀 날 거야. 연습해두면 좋은 거. 네, 이렇게 근거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까지 해서 끝낼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 뭐한다? 판별하는. 2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의 형태로 나와? 세 가지. 맞아? 몇 개? 세 개? 근 몇 개?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없거나. 자, 그 녀석을 판단하는 녀석이 결국 누구야?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결국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알파벳으로는 대문자 D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짝수 공식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 우리가 어차피 중요한 건 이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여서 이 짝수 공식에서도 사실 사용해도 상관없어. 자, 예일 때, 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몇 개의 근 생긴다?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 때는 그냥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는 거죠. 두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 고등과정. 중학교 때는 그냥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되고. 자, 판별식이 0이면 근이 몇 개? 한 개? 맞아. 근 한 개인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중근이라고 불러요. 자, 조금 예전 내용으로 갑시다. 중근 된다는 건 무슨 말? 완전 제곱식 된다는.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 제곱식이 이 완전 제곱식이 아니지, 그치? 우린 그냥 식 자체가 다 완전 제곱식 됐을 때 얘기하는 거야. 저거는 방법이고, 맞아?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 없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 맞아? 이거는 그냥 값만 대입하면 되는 거라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문제인데 한번 볼까? 그런 의미에서 10번 봐봐. 10번. 자, 얘가 해를 가질 조건이래. 자, 해를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도 생기지? 맞아? 그럼 해를 갖는다는 조건 자체는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너 이거 전개해서 이제 판별식 하면 되지. 여기서 고기 끄덕이는 애들은 다 뺨 맞으면 돼. 아니야. 결국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애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이 루트 안에. 맞아? 근데 우리 어차피 얘 근거할 거면 뭐 할 거야? 양변에 루트 씌울 거지. 얘는 전개해서 판별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녀석만 판별할 거니까 얘가 k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라고? 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그냥 이 문제는 전개해서 풀면 시간 까먹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아까 완전 제곱식 할 때도 보여줬지. 그냥 제곱근 사용할 때도 보여줬지. 그냥 루트 씌워서 그냥 전개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루트 씌우면 끝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개하면 안 돼. 알겠지? 뭐 다른 거 판별식? 뭐 14번 잠깐 볼까? 자, 얘 중근 갔는데 판별식 어떻게 되라고?
0대라고. b제곱 얼마? 25 마이너스 4 a c가 0대라고. 맞아. 자 그럼 25 플러스 8 마이너스 4k 맞니? 그럼 k 얼마지? 4분의 34. 막 근구에서 4분의 33 나왔는데 이거 맞나요? 하는 애들이 있는데 분수로 나와도 상관없죠. 뭔가 숫자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치? 숫자에 이상한 건 없어. 자 이렇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근대입하는 거 어려워? 자 그럼 형태 확인하는 거 2차 식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거 어려워? 괜찮아? 근 다 구할 줄 알아? 판별식도 그럼 쓸 수 있어 이제? 그럼 여기까지는 다 연산 문제밖에 없어. 물론 2차 방정식 자체가 다 연산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 센스 없 들었던 애들은 대답해야지. 근으로 뭐야? 얘 좀 넓어야 되는데. 그래 합시다. 넓어야 되는데. 끝났어? 가. 자, 우리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야. 얘 가지고 식을 어떻게 만들어? 결국 얘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고 얘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지. 알파 집어넣었을 때 0 되려면 뭐 필요해? x 마이너스 알파. 얘 있을 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인데 우리 뭐를 몰라? 최고창의 개수 a를 몰라. 맞아. 자, 근이 알파 한 개래.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져? x 마이너스 알파인데 우리 2차 식이니까 뭐? 제곱은 0. 단 최고창의 개수는 a. 여기까지가 그냥 딱 중학교 때까지 필요한 거. 근데 이제 조금 고등학교 방법으로 알려줄게. 이게 이따 뒤에 설명할 것들 때문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야. 얘 다 지울게. 모르겠으면 집에서 봐.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럼 식 만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했죠. 단 최고창의 개수는 뭐? a. 자, 그럼 우리 얘 전개할 거예요. 자, 전개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거는 너희가 전개해보면 돼. 왜 이렇게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이 식이랑 결국 이 식이랑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이 식도 다 a로 묶을게.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는 0. 맞아? 자, 그럼 지금 이 위에 거랑 이 아래 거랑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요 친구랑 같다. 그 다음 얘랑 같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지.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알파 베타는 뭐랑 같다고? a분의 c랑 같더라. 근데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두근을 뭐 했어? 더했어. 그래서 얘를
두근의 합이라고 불러. 얘를 두근의 곱이라고 불러. 그럼 문제에서 얘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든지 두근의 곱을 구하라던 문제가 종종 나와. 근데 너희 식으로는 서술형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근 다 구해야 돼. 자, 근 다 구하면 x는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 4 빼니까 12. 그럼 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 맞아. 맞아. 자, 얘 두근이라고 하면 2 플러스 루트 3이라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야,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얘네들 근 더하면 4야. 근데 우리 4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한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그냥 두근의 합이 4인 걸 바로 알 수 있다. 야, 얘네들 곱해봐. 4 마이너스 3이지. 얼마야? 1이라니. 자, 근데 우리 두근의 곱이 뭐라고? a분의 c라고.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인 거야. 이해됐어? 가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해. 얘네가 개수죠.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알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끝이야. 너희 식 만드는 거. 그러면 결국 어려운 문제 다가오면 너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그냥 형태에 대한 문제는 그냥 이거는 뭐 2차 방정식이건 뭐 3차 방정식이건 어느 파트건 다 나오는 문제라 이거는 그냥 함수에서도 나오지. 그치? 2차 함수냐 아니냐. 저런 형태에 관한 문제는 수학에서는 그냥 흔히 나오는 문제들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 근 나오면 뭐한다? 대입한다. 두 번째 근 뭐하라고 한다? 구하라고 한다. 자, 세 번째 근 판별하는. 네 번째 근으로 식 만드는 거. 그럼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너희가 모르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근이 주어졌어?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근 대입하거나 식 만들기. 맞아. 근이라는 값이 아예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1번이랑 4번밖에 없어. 근데 근이 안 주어졌어. 그러면 보통 근 구하라고 하거나 근 판별하라고 하거나 주어졌을 때? 안 주어졌을 때. 그럼 문제에 다가가면 너희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냥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이게 아니라 방정식에서는 이 네 가지밖에 없어. 이거는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1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너희 고등학교에 가서 다른 방정식 배워도 마찬가지야. 이 네 개 제외하고 그냥 형태 물어보는 거 제외하고 마지막 하나는 뭐밖에 없어. 너희 힘들어하는 활용. 언어 장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국어 별점? 일정 왜까지? 한글을 제대로 못 써서? 콧물 안 찍었어? 네. 그 활용 문제는 사실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너희가 2학년 때 했던 연립 방정식, 뭐 1차 부등식, 뭐 1차 함수 파트보다는 훨씬 쉬워. 왜냐면 2차 식으로 만드는 문제들이 되게 까다로운 형태들이어서 많이 물어보지 않아. 그냥 너희 아마 이번 시험 대비 할 때 그냥 유형별에 있는 교재 문제들만 풀어도 2차 방정식 활용해서 모르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야. 거기만 조금 연습하면 될 것 같고. 방정식 얘기는 여기서 끝. 근데 지금 이거 아마 너희가 새롭게 배운 내용은 얘밖에 없을 거야. 이거 지금 잘 기억
기억해도 이차 함수 할 때 써먹을 거예요. 일단 방정식은 여기서 끝.